의석을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27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2,328만 2천 원이 증액된 114억 7,2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 안전교육 강사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 수용비 300만 원과 안전교육 강사로 330만 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비 2,167만 5천 원을 감액한 4,2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급양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보상금 1,960만 원을,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시설비, 국비 1,850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기금 1,8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자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한 비수익 노선 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에 1억 4,536만 5천 원을,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600만 원을, 택시 감차 보상 사업 감차 보상 지원에 1,460만 원을, 택시 운송 사업 재정 지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4,0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평창 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2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 위탁금 10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위탁금 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워크숍을 위한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및 교통행정 시설 관리 사업을 위한 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비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 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실 이전 및 택시 사무실 정비 시설비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2년 이태원 사고 피해복구 지원의 세계사업 711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22년 이태원 사고 피해복구 지원의 14개 사업 3,419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이창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4쪽 좀 봐주십시오. 평창터미널 부지 건물 매입 지금 이제 거의 예약은 다 되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매입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분할 측량 끝났고요. 네.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6월 중에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창 의민들이 계속 참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건물하고 부지 확보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실까요? 이 부지는 현재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터미널 부지였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을 위해서 우선 매입한 거고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뒤에 태백장 옆에 주차장까지 네. 한꺼번에 합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구체적인 용역을 네. 좀 의뢰해서 전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에도 전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용역 진행했던 것도 있었고 네. 그 자료들도 찾아보면 저 본의원도 자료 찾아보니까 용역 20년도가 21년도 했던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 토대로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안전교통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입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상버스 구입 지원인데요. 네. 지금 세대를 폐차를 하고 네. 세대를 이제 저상버스로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군에 저상버스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죠. 현재는 2대 있습니다. 그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상버스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고 교통 약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단 저상버스는 일단 계단이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출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폐차되는 거에 대해서는 구입은 항상 그 저상버스로 할 수 있도록 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김광성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55쪽 좀 봐주시죠. 우리 택시 운수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인데 작년 예산이 이제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좀 100% 증액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에 그 교육을 했을 때 워크숍을 했을 때 좀 뭐 이렇게 좀 괜찮았나요? 설문조사도 네. 하고 했는데 네, 호응은 좀 좋았습니다. 근데 네, 단지 이제 택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네, 그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시간을 오래 할애할 수 없어가지고 네. 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좀 별 수 있으면 택시 하시는 분들 좀 다 참여해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어쨌든간에 택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평창의 또 다른 얼굴이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또 다른 얼굴인데 뭐 예산이 뭐 100% 200% 증액이 되더라도 예산 아깝지 않게 좀 써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진희 의원입니다. 설명서 345페이지하고 명세서 277페이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인데요. 네네. 부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630만 원 돼 있네요. 지금 사업 자체는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자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 330만 원을 좀 감하고 이걸 좀 위탁을 해서 전문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좀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630만 원 신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신규 사업이라 해서 전에도 한번 이렇게 교육한 게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없었어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저희가 강사료를 강사.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던 이런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아예 운영비 쪽에 좀 편성을 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인들, 장애인 뭐 이렇게 많이 안전 취약계층을 하신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가정에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교육을 하실 적에 물론 뭐 교통안전, 보건안전도 좋지만 제가 여기 교육 대상에 보니까 안전 취약계층이라서 네. 그 가정에서의 거의 한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은 한 80%가 가정에서 일어난 생활 안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네. 요거는 계속 좀 확대해 나갔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취약계층 위주로 또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교육 과제가 16개소에서 39만 원인데 이거는 그냥 교재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강의료하고 교재비. 그러면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안전교육에 아이들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의 약간 홍보 물품도 하나 곁들여서 줬으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 안전교육 분야 말고 뭐 풍수해보험이나 또 안전보험, 국민안전보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 물품을 안전교통과에서 구입한 게 있으니까 또 교육할 때 같이 겸해서 홍보 물품 배부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작년에 제가 그 홍보 물품에 노인들의 그 멀티피어, 네, 멀티 거제 완전 이렇게 누전 네. 차단되는 거 그거를 좀 많이 그때 예.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홍보 물품을 이번에 하실 적에도 그 멀티팩이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겨울에 전기 장판이라든가 전기 사용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전되는 게 좀 허다한데 그거는 아마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차단이 되는 거니까 홍보 네. 물품을 만에 이제 다른 데서 하신다 해도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거를 좀 마련하셔갖고 교육받을 적에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349페이지하고 명세서 274페이지인데요. 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출 근거에 시설물 설치 육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신호등 같은 게 보면 배전반 그런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고치려고 하면 뭐 700만 원, 800만 원 뭐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의 시설물을 좀 교체를 해야 돼서 이번에 6군데를 교체하고자 이렇게 세운 겁니다. 배전판이에요? 네네, 배전반 부분. 저는 이게 일반 신호등 그 설치 그걸로 지금 교통안전 뭐 천천히 아니면은 뭐 생활구역 이런 거 그런 건지 알았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네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신호등 뭐 유지보수나 그거는 저희가 10개월 용역으로 해서 그때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용역으로 그 밑에 있는 것처럼 10개월 용역으로 따로 빼고 위에 있는 그 부분은 교통 신호등과 뭐 이런 안전 시설 관련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통 표지판도 지금 취급하고 계시죠? 거기서 네. 안전교통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번에 이렇게 교통안전시설을 그 확충이나 유지보수 하실 적에 그 불필요한 교통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왔는데 지금 보면은 표지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2개, 3개씩 있어서 제가 가로등수나 그런 데다가 좀 통폐합 설치를 좀 해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요구랑은 조금은 뭐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새롭게 좀 보셔서 무질서하게 막 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어떤 그 범위 내에서 같이 통폐합이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주 기업 도시 쪽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고 이제 서로 소통이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평창 시내도 같이 뭐 저희 법상 시행 규칙상에도 2개 이상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같이 뭐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표지판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5월 20일 날 도시가에서 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때도 보니까 교통 표지판 교체가 저희 평창읍에 한 102개소에 대한 것도 거기 용역에 좀 넣어 있어서 그때도 같이 한번 교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에서도 도시가랑 안전교통가랑 아마 네. 겹치는 부분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같이 좀 윙윙하셔서 좀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봤는데 여 근처에 영월군이나 하순군에서도 지금 그 교통 표지판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내실 있게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자료 352쪽 한번 봐주십시오. 택시 감차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택시가 매매되는 가격을 혹시 아시나요? 대략 듣는 거는 뭐 8개 읍면이 다 똑같지는 않고 네, 약간씩 1억에서 차이가 1억 5천 사이라고는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봐도 뭐 이제 강원도에서도 강릉, 정선, 뭐 양양, 영월 뭐 몇 개 지자체에서 감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법인은 뭐 저희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개인 택시는 좀 차이가 좀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보상해주는 금액이 정선 같은 경우도 한 1억 5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양양군 같은 경우도 한 1억 5천 정도 해주는데 저희는 8천만 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결국은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죠, 그죠? 근데 너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제 개인 택시 네. 이 보상 금액은 한 3, 4년 전 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량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좀 인근 지역하고 네. 비슷하게 좀 올려달라고는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좀 다른 시군도 살펴보고 네. 저희가 8천만 원을 계속 유지해 오는 게 한 몇 년 되니까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실무 회의나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감차 대수도 중요하지만 뭐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또 타 지자체하고도 워낙 차이가 사실 거의 배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데 지자체는 1억 5천인데 저희는 8천이라고 하면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46쪽 좀 봐주시죠. 346. 예.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 참가인데 좀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300만 원이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네. 이게 날짜를 보니까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인데 네네. 1박 2일로 가시는 게 아니고 하루만 갔다 오십니까? 저희는 네. 경기가 6월 4일로 평창군은 6월 18개 직원이 전부 아니 따로. 18. 이 취지는 작년에 정선군에서 네. 강원도 기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 평창군이
남녀 그 소방 호수 이게 전기에 놓고 해수하는 그 부분에서 1등을 해서 전국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강원도 대표로 나가시죠. 그렇죠. 네. 강원도 대표로 나가시는데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하루 갔다 오는 네. 걸로만 했습니다. 348쪽 좀 봐주시죠.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지 반납 보상금인데 이거 본 의원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건데 40만 원으로. 네. 예, 바로 이렇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TV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 운전면허증을 반납만 할 수 있다는 거면은 예산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도 앞으로 본 의원은 40만 원으로 좀 국한하지 않고 네. 더 좀 올릴 생각이에요.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네. 앞으로 좀 이 예산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우리 과장님께 좀 말씀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조례 개정하고 공포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전화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추가 반영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반영되면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 보충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350페이지 설명자를 좀 봐주시겠어요? 농촌 버스 운송 사업자 재정 지원에서 비수익 노선 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입니다. 작년 대비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네. 물가 상승률에 반영된 사항입니까? 이게 1억 천이 더 많아진 것이? 인건비 증가 요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송 수입이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평창군 대전교통 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 마치셨죠? 네. 8월 달에. 네네. 언제 실행하실 거예요? 몇 차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걸 한꺼번에 다 저희가 추진은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어서 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노선 개편도 있고요. 네. 단일 요금제 방안도 있고 또 희망 택시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 좀 조정을 해야 돼서 네. 단기간에 좀 힘들어서 그 첫 번째로 저희가 거리 비례제 요금이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서 이번에 우선 단일 요금제로 네. 네, 진행을 하려고 방침을 결정해서 네, 군수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장 그래서- 쉽게 지금 평창군에 그러면 노선을 정리하는 노선이 몇 개가 나와 있죠? 정리를 아직 하겠다. 뭐 예, 결정난 건 아니지만 네네. 용역 보고서는 담겨 나와 있죠, 그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지성 같은 거는 좀 정리하는 네. 그런 쪽으로의 용역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수렴한 것이 교통을 뭘 불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 재정적인 여건도 좀 개선해 가면서 고려해 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용역 보고서니까 네. 빠르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그 동료연도제 얘기한 건데요. 그 지금 감차가 당초에도 또 감차가 돼 있었잖아요. 네, 올해 감차 저희 총몇 계획이 대요? 7대입니다. 아, 7대. 근데 4월까지 한 대만 신청이 있어서 한 대가 감차됐고요. 지금 5월 감차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6대가 더 감차가 될 거예요? 한 대가 지금 돼 있으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신청이 있다고 하면 6대가 감차가 되겠지만 1차 하고 또 2차 했는데 아직까지 감차 신청이 뭐 그렇게 들어오진 않고 1차 때 한 대 감차 보상금 지급을 했고요. 5월 달에 공고했는데 한 분이라기보다 아시는 것처럼 장평 택시에서 감차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들어온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삼척시 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알아보고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법 이걸 알아봤는데 네, 언제든 하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일반 지금 장평 택시 두 대 다 장평 택시, 네, 일반 택시 감차입니다. 근데 개인 택시 부분은 아직 뭐 사겠다 해서 융자를 뭐 받아서 하겠다 이런 분은 아직 아직 없어서 없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이자 차익 보전 정도는 뭐 농협에서도 같이 협약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35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이게 보면 당초 예산에 2대를 구입하셨잖아요. 당초에 네, 맞습니다. 2대 구입하시고 지금 3대를 구입하는 건데 그렇죠, 맞죠? 그래서 네, 5대죠. 맞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폐차할 대상이 되는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지금 거의 이거 앞으로 꼭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예측 모르고, 못하는데요. 지금 이건 평창 운수에서 하는 건데 평창 운수에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대가 예비차고 13대를 운영하는데 13대 중에 이제 내부 다섯- 연한이 지난 다섯 건 대. 한 대씩 두 대씩 이러니까 매년 한두 대씩은 대차 폐차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저상버스라는 게 바닥이 없고 계단이 없는 버스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지금 교차를 바꿔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꿔가지고 해서 이거는 좀 뭐 폐차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저상버스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그 용평의 가스 폭발 사고로 피해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보면 지금 거기 하나 변한 게 없고 또 저희 지금 계속 군비를 지금 계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리 군비를 뭐 지금 많이 좀 쓰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지역에 가면 뭐 치워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피해 주민들이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워지는 거를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 통행이나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 정도 한도 내에서만 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그리고 가지.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피해 보상에 관한 거는 동방산업 측의 손해사정자에서 피해 금액 산정한 금액이 나왔고요. 저희 피해를 입은 군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손해사정자 선임한 데서 피해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차액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이번 주까지 좀 협상을 하도록 해서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가 저희가 차량까지 합해서 25건, 주민들에 대한 건요. 25건인데 두 분 정도만 빼고 협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좀 이번 주까지 협상을 좀 하도록 했는데 그 두 분이 좀 차이가 심해서 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협상이 된다 그러면 적은 금액은 5월 말까지 보상을 다 하고 금액이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두 차례에 나눠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협의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갑자기 그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만큼 또 그 피해자들한테 좀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대책위 분들이 너무도 담담하게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뭐 찾아서 알려드리고 이런 건데 피해를 입은 그분들이 더 많이 힘드실 텐데 오히려 더 조정하려고 하고 또 주변에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분도 잘 협상이 돼서 6월 말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없으시면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한 10분 정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4억 1,886만 3천 원이 증액된 828억 8,93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보장 군도 4호선 대미동길 확보장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도로 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12억 4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위반 과태료에 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특법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2호선 하평 인도정비공사에 1억 8천만 원을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에 13억 5천만 원을 횡계 1위 인도설치공사에 16억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 장비 구입에 5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재해복구 사업으로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 사업에 특교세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8호선 장평 도로 확보장 사업에 6억을 반영하였으며 해변기 도로 파임 포트홀 보수공사에 도비 2,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 시설비로 평창 205호선 응암에 4억 3천만 원, 미탄 205호 다래너미길에 5억 원을, 방림 206호 방이동에 3억 원을, 봉평 101호선 덕거리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보장 사업 시설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동리에 6천, 유동리에 6천, 봉평 평촌리에 6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평원 인프라 지원 우회도로 대관령 208호선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에서 읍면 소교량 가설 사업에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 사업 시설비로 하일리 소교량에 6억 8천만 원, 고길리 소교량에 7억 6천만 원을, 노동리 소교량에 5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하천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2억 원을,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기성제 유지보수에 2억, 준설 사업에 2억, 유수소통 지작물 정비사업에 3억, 방덕골천 용전리 인도교 조성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 속사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진부 오대정 인근 세천 유지보수 사업에 6억 5천만 원, 횡계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하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2억 3,941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고길천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에 2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개촌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역량 강화 도비보조 사업으로 위사거래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도배소 정비에서 8개 읍면 도배소 정비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위탁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서 8개 읍면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사업에 17억 원을, 8개 읍면 마을 안길 아스콘 도시유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성장 촉진 지역 개발 사업에서 삼당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시설비로 균특 3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 관리입니다. 재난 위험 지역 시설 안전 관리에서 재난안전 응급복구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 종합관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대미지구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대미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20억 4,400만 원을, 차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5억 4천만 원을,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인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민제한 재취약지 개선 사업 도비 보조 사업 시설비로 도비 1억 7천만 원을 군비 1억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에서 제주 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이자 등 4건에 1,156만 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유수소통 지작물 정비 사업 이자 등 6건에 18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가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명세서 281페이지고요. 설명서 366페이지. 하진부 도로 관리용 제설 창고 신축 공사. 14만 5천 원 지금 돼 있네요. 페이지 명세서는 281페이지. 설명서는 366페이지. 280 281. 예? 281 예, 366페이지. 예, 도로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14만 5천 원인데 10억 원 이상이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그 조례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7조 취약에 보면 건축비 및 시설비일 경우에 10억, 취득 경우 10억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본 공사는 건축공사 부분이 약 한 9억, 창고 그 시설물 공축공사비가 9억이고 부지정비 기존에 있는 부지정비 아스콘 정비하는 사업이 2억 5천, 배수로 1억 5천, 그다음에 펜스 5천만 원에서 기존 시설 정비를 뺀 나머지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은 9억 원이기 때문에 그 심의를 받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부기명을 지금 그러면 따로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해놨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한 건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따로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부기명을 따로 그냥 했어야지 되는데 그것도 지금 따로 안 해놓고 같이 이건 누가 봐도 같은 건이라고 보지 따로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키고 순수하게 신축하는 비용만 봤을 때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부분인지. 또 한 가지 법령이 있는 거는 그렇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과목이라는 게 이제 도로 시설물일 경우에 이거는 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 시설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받지 아니한다는 법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저기 이거 토지 외에 우리가 만약에 재산의 경우에 그 네. 대장가액이 5천만 원이 초과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억 5천 원이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9억은 그렇다라고 4억 5천 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5천만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과장님 저기 사전 절차 이거 미이행 여부에 혹시 실가 그 내부적으로나 타부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회계과라든가 해서 의료사무과하고는 잠깐 이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예. 저희들이 받아야 되면 받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명확히 좀 예, 검증하는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본인은 예, 생각하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법리 해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다시 예, 검토해서 의료사무과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지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 명세서 281페이지 보면 기타 부담금 해가지고 건설공사 재예방 기술지도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과태료 800만 원. 네, 이게 처음 보는 예산이고 또 설명 자료는 없어서 이게 무슨
과태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번에 이제 신규 사업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건데요. 우리가 그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은 민간이나 관공서라든가 발주 과거에도 이 건설 산업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었습니다. 근데 개정되기 이전인 2022년 8월 18일 이전에는 공사 발주를 한 발주청이 아닌 도급자가 이 재해방 기술지도를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2022년 8월 18일부로 건설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발주청이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그 어떤 그 제가 익명입니다. 모 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법조항 바뀐 법조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맡아갖고 전국을 다 일괄로 다 파악을 다 했습니다. 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건이 저희 과에 3건하고 다른 과에 3건에서 6건이 이제 적발되었고요. 인근 시군에서는 뭐 영월 같은 경우는 22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과태료는 100만 원,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까지가 이제 부과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이게 평창군에 부과된 과태료네요. 예, 1억 이상 120억 이하는 다 계약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항이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거는 그 저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게 한 적게는 5건부터 10건 정도의 유관기관 협의를 하고 이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 역시도 재해방 기술지도라는 그 행정 행위도 일종의 그 사업 발주 이전에 해야 되는 행정 행위인데 사실 이까지 다 젊은 직원들이 또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 업무를 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연찬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놓쳤던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건설과에서 발주된 공사건만 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이 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3건이 적발됐고 다른 과에서 각각 한 건씩 3건이 돼서 총 6건이 지금 적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으로 선생님 그 6건 자료 좀 한번 어디 예,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예, 자료 좀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예, 주시고 그럼 다른 과에서도 적발된 게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예, 해당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다 그 건설과에다 800만 원을 반영을 했나요? 이게 어디 뭐 정확하게 그 법령으로 나와진 게 아니고 일단 네. 이 관련 법령을 네. 저희 과 기술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로 세웠는데 이건 사실 계속 이런 게 이어진다면은 실과하고 좀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적발된 사항은 부서에서 세우도록 논의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일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로 세워야 되는데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 돼서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800만 원을 또 세워놨습니다. 사실 법을 다루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 건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모든 부서에게 이런 사실을 공유하거나 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뭐 무슨 그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저희가 연초에 요 사항을 인지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방문을 해서 좀 어떻게 선처를 좀 해봤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가 없고요. 어차피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실과 읍면까지 다 이 내용을 홍보해야 된다는 판단해서 월간 회의 때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또 공문상으로 해서 읍면도 다 통보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뭐 과태료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사실 세워지지 않도록 모든 실과에다가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361페이지 지금 대미 동길 포장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361페이지. 네. 예, 대미동길요. 지금 650m가 완공이 되면 농어촌 도로가 완성되나요? 아니면 또 잔여가 또 남았나요? 저기 전체 구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일단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가장 위험한 구간만 650m를 설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 구간 다 완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가급적이면 좀 이해 추경이라도 올려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예, 교통상 문제가 또 위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사를 좀 빨리 예.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전체 예산은 일괄로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를 1차 연도에 세우고 이 설계가 완료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보상비를 세우고 보상이 되면은 시설비를 세우는 건데 여기는 이제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되고 이제 그 공사비를 이제 세워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안 생기거나 좀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할 수 있지만은 이런 절차에 의산다는 거는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준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희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가가 이래 추경해 보니 증감이 한 284억이 됐어요, 그죠? 예, 284원. 비율로 보면 한 30%가 우리 건설가 예산인데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예산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설명자로 3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 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인데요. 재료비가 12억 4천인데 올해는 유난히 정말 눈이 많이 왔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예, 우리 청소년 올림픽 때도 보면 제설하느라고 정말 건설가가 고생이 많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이제 거기에 소금이 9억 7,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염화칼슘보다는 이제 소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주로 살포할 때도 소금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염화칼슘은 이렇게 배합할 때 녹여서 그 덤프차에 실 때 이렇게 염화칼슘 배합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도로에 뿌리질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염화칼슘이 이제 부식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 친환경 소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게 예, 맞습니다. 맞는 소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소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과장님 올 한해 정말 제설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남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368페이지 좀 보시죠. 도로 유지 관리용 다목적 장비 구입인데 그 산출군가 가장 밑에 보면 다목적 굴삭기가 한 대 있잖아요. 예. 2억 2천인데 이게 어떤 굴삭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포크레인 굴삭기 말씀하시죠. 그 다목적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네. 그 앞에 백호 바가지 있는 버켓 부분을 네, 버켓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흙을 이게 절취하는 용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제초도 할 수 있는 장비를 달아서 제초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뭐 보수봉할 때 거기에 맞는 장비를 달 수 있는 이런 부속 자재 뭐 무슨 여기 보면 용칙이 많습니다. 뭐 딜트 로테이터, 컴팩터, 아스팔트 커터, 브라켓, 자동 그라이드 시스템, 뭐 솔버기, 제초기 등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달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제가 아는 예, 일반 부속- 굴삭기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예? 제가 아는 일반 굴삭기는 아닌 거네요. 일반 굴삭기입니다. 굴삭기인데 일반 굴삭기, 앞에 네. 버킷만 교체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꼭 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 이게 계속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니까 우리가 어떤 응급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즉시 출동해야 되는데 네. 계속 임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지역에 이제 굴삭기 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은데 예, 예. 저는 그걸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다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 또 없고, 예. 적은 양이기 때문에 또 적은 네. 양을 뭐 한 번 한 10분 20분 할 거를 또 60만 70만 원 줘서 아, 임대할 그렇-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러면 이게 다목적 굴착기가 있나요 지금? J10이라고 이게 예. 저 로더하고 백호 같이 있는 게 있었는데 거기 뭐 내구연한이 몇십 년 돼서 네. 거의 못 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하나 구입을 꼭 해야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이거. 아,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박진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준 의원입니다. 설명서 392페이지하고 명세서는 285페이지인데요. 마을길 아쉽군 더 씌우기 8개월면에 10억이 지금 증가가 됐네요. 네, 10억입니다. 네, 이거 8개월면에다가 이제 배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아시콘 덥실가 제가 다니다 보면은 뭐 시내도 그렇지만 마을길에 그냥 제가 이제 재차 강조하는 건데 네. 위에다 더 씌우고 해갖고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통행에 불편을 많이 두고 덜커덩거리면서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거의 보면은 그냥 위에다가 덧씌워서 너무 높아지니까 이번에 이거 사업 시공하실 적에 네.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좀 얘기하셔서 좀 끌고 내고 제대로 아스콘을 좀 덧씌우는 걸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까? 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거는 보통 시가지에는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노면이 안 좋아서 덧씌우기 한 경우가 많고, 이런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는 기존의 마을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금이 가고 그래서 노후가 돼서 막 면이 안 좋아서 또 겨울철 눈이 쌓이면 빨리 녹지 않아서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서 좀 빨리 녹히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긁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 그런 원칙인데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 노면이 안 좋아서 덧씌우기를 한 부분이라서 혹시나 단차가 진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농도에는 저도 가봤어요. 그냥 콘크리트를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네. 마을 안길에 약간 큰 길에는 거기다가도 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번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요거 예, 예. 다들 그냥 업체한테다 몇 개만 주시지 마시고 조금 세세히 살피셔서 그런 것도 단차가 심한 데는 좀 끌고내고 예, 예. 아스콘을 씌우라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363쪽 좀 봐주시죠. 그 산출 근거에 보시면은 그 다른 제가 다리는 다 알겠는데 분립다리가 어디를 얘기하? 가장 큰 예산인데 이게 어느 얘기하는 거지? 봉평 그 보건스키장 앞에 네, 그 안에 앞에 있는 그 분리다리라고 하는. 보강 바로 앞에. 예, 예. 그 보강 스키장 그러니까 도로에서 면원천. 예. 그 다리를 새로 놓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보수 보강입니다. 보수 보강입니까 예. 이게? 표면 단면 보수라는 거는 이제 노면이 안 좋은 부분 좀 보수하는 부분이고, 네. 교량의 그 신축임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연결하는 부분. 네, 그런 네. 부분을 좀 교체하는 부분. 이건 점검 결과에 의한 거거든요. 그 상당히 큰 예산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 예. 이거 좀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이거 분립다리 이거 놓는 이런 게 아니,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으시면은 네, 보충 질의 김광석 의원님 하십시오. 동 의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아까 그 도로 보수 및 제설제 그 자재 구입에 대해 잠깐 여쭤보는데 지금 12억 4천인데 소금, 염화칼슘 다들 구입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하나? 이거 공개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일부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공개 입찰도 한 부분인데 거의 다 수의계약 정도.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예, 하나요? 예. 따로따로 다 끊어서 금액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끊어서 하고 있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연훈 건설과장님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805만 2천 원이 증액된 145억 3,21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도시 및 지구 단위 계획 도로 환경 개선 사업에 3억 8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에 1억 5천만 원,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평창 중로 1-3호 제 취약지 개선공사에 4억 원, 장평리가스 폭발사고 배수시설 복구공사에 5억 5천만 원, 진부 중로 1-1호 진부 파출소 앞 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 5천만 원, 차항 소로 3-3호 사면 정비공사에 7천만 원을, 횡계리 시가지 인도 보수공사에 8,500만 원, 횡계팔리 필라스키업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개발 사업으로 무기화암지구 소로 3-1호 개설공사에 2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개천리 주차장 조성공사 대집행 수수료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산섬연합의원 앞 주차장 조성에 8억 원, 장평시의 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지급 용지 보상에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창 소로 1-6호 1-8호 종부 어린이 공원 행복주택 개설공사에 2억 원, 제산 중로 3-2호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군계획시설 근린공원 매수 청구 보상금에 7천만 원을, 오대천 인도교 경관 조명 사업에 특별 조정교부금 3억 원,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 표지 도색공사에 3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3,702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4,50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하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7,426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청비마을 운영비 2,500만 원, 청학당 운영비 3천만 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비 8천만 원, 대하면 도시재생 사업 지역특화 재생형 보조사업 시설비로 2억 8,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로 평창군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사업에 군비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전리 경관 조명 설치에 3억 원, 장평리 노후 경관 등 정비에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평창군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사업에 위에서 감액된 예산을 특별 조정 교부금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신규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가로등 관리에 공공운영비 550만 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가로등 원격 검친 체계 구축에 총 금액은 변동 없이나 국비 3,540만 원을 감액하고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대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분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급여에 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평창 군관리계획 장평지구 결정 변경 용역비 7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31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명세서 294페이지 보면 평창군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 사업 이제 7억이 294페이지요. 294페이지. 명세서. 예. 거기 지금 평창군 시설비에서 평창군 진입 관문 경관 조성 사업이 7억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용평의 그 경관 사업 그건가요? 저기 관문
거기입니다. 삼거리에 있는 그 거기로. 네. 알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좀 감된 거예요? 아, 아니면 거기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드릴 때 7억 원을 감액한 거가 네, 있는데요. 감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순수 군비를 감액시켜 버리고 네. 조정교부금이 또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갖고 다시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분을 약간 좀 감액한 거죠. 예. 예산 변동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맨날 그대로예요. 안 가보셨죠? 과장님, 그 도시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아,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그 우리 당초 예산에 그 추진 계획이 들어온 거 보면 토지 매입이 근데 토지 매입은 했나요? 했어요? 언제 끝났어요? 아, 2월에 끝났어요. 그다음에 설계는 3월에서 4월 달에 아니 5월까지 하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대로 거기에 점점점 더 들어워졌어요. 더 많이 막 폐기물 갖다 쌓아놓고 그 아실 거야 아마 그쵸? 뭐 포크레인도 세워놓고 벽에 경관이잖아 이렇게 그 오다 보면 점점점 더 지저분해진 것 같아서 그거를 매입을 했으면 그 지금 임대를 쓰는 사람한테 좀 치워달라고 하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대로 한 개도 변화가 없고 점점 그런 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거 좀 어떻게 좀 말씀하셔서 네. 예. 과장님 지금 뭐 그런 부과장님이 부분은 아니시니까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거기 설계 중에 있는데 네. 그 회전교 차로기 때문에 전체 부지 면적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유지 부분하고 좀 조율 중이라서 지금 진도가 안 나는 걸 보이시는데 아마 조만간에 곧 진도가 나올 것으로. 거기 회전교차로가 생겨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7억 예산 올라왔을 때 예. 그 거기가 좀 확정돼야지 네, 그 이 확정이 부분을 돼서 좀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 사실요. 네. 아 그러면 거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426쪽, 427쪽 좀 같이 봐주세요. 용전리 경관 조명 설치, 이제 장평리 노후 경관 등 정비인데, 용전리 우리 경관 조명 설치인데 이거 제가 이 번지수를 좀 알아보니까 면사무소 앞 양쪽 길이더라고요. 예, 1.6km 구간 면사무소 양쪽 구간입니다. 이게 거기에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조명인가 이게? 그 보통 국도가 아닙니까 거기가 예. 국도인데 국도에서는 도로의 통행을 위한 차량 통행을 위한 그 일반적인 등이 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은 너무 그 용전 시가지가 좀 너무 이렇게 어둡고 해서 이 부분을 국도에 건의를 해봤는데 경관 조명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 부분에서 이제 예산 세운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 그 저기 어떤 민원은 저한테 그런 민원도 있어요. 신호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그 통행량도 많지 않고 용전리 저녁에 봐서 아시잖아요. 그 주민들도 많이 다니지 않으시는데 네. 굳이 이거를 82개인데 82개씩이나 이거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거기에. 이거는 그 용평뿐만 아니고 네.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 지시한 사항인데 전체 8개 읍면을 다 좀 너무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좀 네. 밝게 좀 환하게 해보자 이런 큰 취지거든요. 취지가. 네. 그래서 일단 용평 쪽은 좀 이제 시범적으로 좀 여기를 먼저 해보고 좀 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먼저 해보고 또 네. 위탄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평창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 8개 읍면을 다 이렇게 좀 환하게 좀 환한 시가지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가. 예, 그래서 법안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82개를 한다 그러면 40m 간격으로 하나씩. 40m 간격으로? 예. 그리고 우리 장평리 그 노후 경관 보면은 그 용전리 그 경관 조명 설치 그 자재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 자재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약간의 그 기종의 차이, 그건 이제 기종의 네. 그 제품의 차이고요. 네네. 요거는 기존의 설치돼 있는 구간을 일부 또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또 그 좀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신규 추가하는 부분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예, 요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15m 하나씩. 용전리 장평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8개면 다 이렇게 그건 작년도부터 예, 예. 이제 미탄을 시작으로 해서 평창도 이제 하고 방역 계속 전체 8개월 면을 다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네, 종합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밑한 거야 뭐 작년에 우리 동료님께서 영감사 때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하여튼 뭐 그 군수님 의지 상이시하니까 8개월 예. 면에 그러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좀 이상입니다.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네네.
네, 김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성 위원입니다. 가지금 설명자료 4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평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인데요. 사실 그 장평이 참 주차난에 상당히 특히 점심 시간에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본 의원은 참 그 주 도로 있잖아요. 우리 저 보면 예. 농협에서부터 이제 그 밑에까지 주로 이제 점심에 식당 상가들이 상당히 주차를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 하는 곳도 보면 농협 맞은편 쪽 큰 도로에서 좀 들어와서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주도로 시가지 주도로에서 네. 농협 사익길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도시계도로 있거든요. 그 네. 밑에 부분에 저쪽 이면도로 쪽 중간 쪽 시가지 중간 쪽에 있는 네. 도로로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밑에 부분 이미 포장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좀 근데 확대하는 겁니다. 그쪽은 주차를 많이 사실은 안 해요. 상가가 그 농협 주유소 이쪽 부분으로 이제 식당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쪽도 한번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예. 저희가 그 당초 예산에 2억을 들여가지고 공영 주차장 실시 설계 용역을 아마 했었거든요. 올해. 그죠? 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대화면 대화 칠리하고 용평면 제산이 평창역, 진부면 송정리 오대산역, 대관령 행계리 에이메 호텔 인근 여기에 대한 설계 용역은 다 끝났나요? 저기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저기 나와서 마이크로 합시다. 네. 마이크 키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읍 하리 그 삼성연합의원하고 대화 칠린 그 회전교차로 인근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제산리 평창역 인근은 지금 대상지 보상 협의를 좀 사전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평창역 시설 부지 내하고 그다음 개인 토지를 다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리 버스 터미널은 지금 보상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 진부역 그 인근 그 주차장도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M 호텔은 보상 협의가 아예 안 돼서 지금 그건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팀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주차장은 아무리 지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지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순희 의원입니다. 명세서 418페이지 아니야 29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18페이지. 자전거 도로 정비 좀 봐주세요. 그 신규 사업으로 지금 3천만 원이 서 있네,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구간이 이게 자전거 도로 하는 거 밑에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하는 노면 거- 표시입니다. 네,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1구간이 염안길하고 옥고개길, 내운계곡로, 천재당 방림교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옥고개길하고 거기에 지금 상하수도 그 하수관 갈로삽 하느라고 다 지금 해놨잖아요. 예, 예. 근데 2월하고 7월에 공사 추진할 수 있을까요? 거기하고 좀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좀 뭐 반대편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시기를 한번 좀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알아서 지금 보니까 여기 6월, 7월이면은 아직 그 완전하게 돼 있지도 않은데다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데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갖고 이거는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또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428페이지하고 명세서 294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공사인데요. 올해 보니까 시설로 120개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건지? 설명서 428, 명세서는 294페이지고요. 420. 예, 거기 보면 이제 신설이 120개고 보수가 240개네,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2억 정도 경감이 됐는데 가로등이야 뭐 해달라는 대로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노수위 노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군의 가로등 한 달에 나가는 그 전기세가 한 8천 정도 되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 가로등을 계속 한다 보면은 그건 아마 이제 천문학적 숫자로 좀 1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도 가로등이 한 10,000개 정도 이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 운영비가 예. 앞으로 더더욱이 지금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안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 운영비가 보통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저희도 군 재정상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초기에 그 가로등 하실 적에는 재차 얘기했지만 뭐 저희 태양광을 하든가 솔라. 그런 걸로 해서 좀 초기 비용은 들더라도 그런 걸로 좀 새로 보수하는 거, 새로 신선하는 거는 그걸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솔직하게 보면은 가로등이 정말 사람들 하나도 안 다니는데 이래 보면 각 읍면별로 너무 많이 촘촘히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우범지역이라서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간격이 너무 좁게 좀 만약 3개 넓고 2개만 해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가깝게 많이들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뭐 각 8개 읍면 공이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새로 신설하실 적에는 그 태양광이나 뭐 LED나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 간격도 정말 너무 이렇게 가깝게 하지 말고 좀 약간 거리의 간격을 둬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그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이거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때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저도 잠깐 근무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도시과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기동 처리반이라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지금 살벌 썼고 3명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솔라라든가 또 유지 관리가 좀 용이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가능하고요. 근데 이 솔라라는 부분이 태양열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전기를 넣어서 하는 그 시설하고 솔라를 했을 때 솔라에 있는 배터리를 또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봐서 유지 관리가 용이한 부분으로 검토했어요. 그리고 등은 항상 LED, 지금 신규한 건 거의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다녀보면은 쓸데없이 너무 화난데도 너무 많거든요. 그 그래서 기준은 그걸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405페이지 좀 봐주시죠. 장평리 우리 가스 폭발 사고 우리 배수 시설 복구 공사인데 참 우리 동방 산업에서 참 우리 국민들하고 우리 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이거는? 예, 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용역 다 완료했습니다. 5월 용역이 16일. 예, 완료됐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예산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용역비는 좀 집행- 집행한 집행 상태고 그럼- 용역한 결과 네, 이제 그 일부 파손된 매너도 일부 보였고 네. 관로 부분도 일부 좀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네. 라인 쪽에서 네. 도로가 아닌 인도 쪽에 있는 그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 설계 용역 그 내역 좀 저한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예,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동방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피해 복구 받아야 뭐, 받아야 되지만은 예, 어쨌든 공사를 이제 설계가 끝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예, 해가지고 예,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 사항 없게끔 빨리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평창읍 도시재생 오늘 발표했죠? 아직 안 했네. 현장 일단, 실사가 이제 곧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알고 서류 일단은 오늘 발표했잖아요. 예, 강원도에 5개가 올라갔다고. 예. 아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한 고비는 일단 넘는 것 같고 6월 10일 경에 뭐 보니까 또 현장 실사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전에도 보면 이제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중앙에 제출됐지만 또 고배를 마신 기억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이 부철주야 노력해 주신 거 잘 알고 있고 예, 또 서울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3번 물론 이제 형태는 바뀌었지만 3번이나 고배를 맞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번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예.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그다음 저기 설명자료 406쪽 좀 봐주시고요. 우리 진부 87소 앞 교차로 개선 공사인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고원식 교차로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종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하고 네. 방지턱하고 합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네, 기존의 방지턱하고 횡단보도 네. 같이 이렇게 라인을 거서 네. 속도를 줄인 역할도 하면서 횡단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지턱을 좀 멀리 설치하는 건가요, 이렇게? 그거는 그 보통 그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그 네. 사거리에서 네. 이격거리 그 범위 내에서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놓쳐버렸는데 장평에 그 가로등 보수 있죠. 네.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노후 경관등 정비 설명자로 427페이지입니다. 이 노후된 경광등의 열주등이라는 게 그 길가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사각 파이프 된 그 등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봉평에도 있고 장평에도 있고 시가지 쭉 펼쳐진 그게 고장 났나요 전부 다? 노후되고 일부 좀 전멸도 좀 불량한 상태도 있고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명인데 정확하게 그 개소수는 지금 20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분배 보면 일시 아닙니까? 일시라는 부분은 정확히 그 물량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네. 일괄적으로 다 이제 파악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그게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것으로 다 교체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업이. 전면 교체가 아닌 걸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전면 교체 아니에요? 예, 보수 보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형태의 똑같은 형태의 가로등이 또 설치되는 겁니까? 그럼? 그건 지금 좀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사각처럼 돼서 색이 연동됩니다. 살살.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열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17개를 지금 다 신경 교체하는 걸로 지금 다. 똑같은 모양으로요? 이 타입은 아닙니다. 아직 기종은 선정되지 않았는데 교체가 많습니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뭐 과장님의 소감 우선 아니지만 그 팀장님들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의 가로등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 주변 역계나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그리고 시골스럽지 않은 가로등이 시행돼 가지고 도로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몇 년 지나면은 보수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사업으로 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또 집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수립하실 때 기존 거는 다른 모양으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합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곱씹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우리 도시과의 우리 팀장님들에게 좀 관련 부서 팀장님들에게 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가로등에 관련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네. 기종을 다 선정하였습니다. 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그 2023년 1회 추경 때 그 평창 중리 돈문 부근의 공영 주차장을 그때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4세대 중 뭐 그러니까 4세대 중 3세대는 됐고 1세대가 지금 예, 한 세대가 아직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협의가 안 있습니다. 돼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철거는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 네. 협의 안 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단가 불만. 단가가. 예. 그럼 만약에 거기가 끝까지 그 버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해야지 되는데 보상 단가가 딴 데는 다 맞으니까 그 지금 보상을 받고서 이제 하는데 한 곳만 안 그러는 이유는 좀 딴 데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한테 좀 예,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좀 해주세요.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기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주는 보상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지금 보상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사갈 돈도 지금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평창읍장님하고 해서 다른 부분도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마 이제 그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다 헐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보상 협의를 조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지금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땅 주인은 이제 지금 그냥 판다고. 땅 주인은 이제 저기 사전에도 다 응하셨는데 이제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셔서 좀 그렇습니다. 빨리 보상이 안 되는지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그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거기 그 보상을 잘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 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현안 사업 추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입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서 299쪽입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라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2,064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일반 수행비, 금양비 임차료로 1,359만 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05만 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4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업 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뭐 당부라든지 뭐 추가 보충 질의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현안 사업 추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안 사업 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평생 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2억 429만 90만 9천 원이 증액된 33억 6,5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평가 우수기관 대상 선정에 따른 성과 보상금을 지난해에 세입 조치하여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건강위원회 선진직 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직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조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4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지침 개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당 감액 및 병원 협진권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269만 6천 원을 감액한 7,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 사업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800만 원을 증액한 5,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314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 감액분입니다. 다음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반 수용비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1,070만 원을, 건강증진센터 운영 운동기구 교체 구입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조호물품 구입에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9쪽 치매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치매 공공 후경사업 홍보비에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 공공 후견인 활동비에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정 방문 인지 재활 프로그램 연장을 위한 강사비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644만 원을 증액한 2억 3,9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조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지원 국민건강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 지원금으로 1,767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20만 원을 증액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698만 6천 원을 증액한 5,0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좌보건관리입니다.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부터 사업 수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조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에 100만 원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26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처 수혜금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7월부터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탁금에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조 하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023년 임금 협약 소급분 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14쪽 건강증진 사업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1,800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임금 협약 소급분 525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85만 원을 감액한 1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698만 6천 원을 감액한 2억 3,7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에게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입니다. 463쪽 좀 봐주시죠. 출산 산후 우리 조리비 지원인데 네네. 1인당 50만 원씩이죠 이게? 네. 50만 원씩이죠. 네. 좀 본 의원은 보기에는 이거 좀 50만 원도 적다고 봐야죠. 네네. 예, 본 의원은 50만 원도 적다고 보고 이건 뭐 50만 원 내려고 서류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충분히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 원 이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네네. 했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제 협의된 내용은 이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네네네. 네네 이게 최선으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는 앞으로 좀 100만 원 증액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말씀드린 뭐 거고요. 조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도 네, 예,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뭐 예산계에서 예산 안 세워지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반드시 네네. 이건 관찰시킬 테니까. 네네네. 464쪽 좀 봐주세요. 우리 난임 부부 우리 교통비 지원인데 이건 본 의원이 발의한 네네네네. 소리인데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혹시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지만은 네네. 혹시 20상이 넘더라도 네네. 넘더라도 예산 중단하지 마시고 아 네. 뭐 가능하죠. 어디 가용 예산이 네네네. 쓰더라도 반드시 한 쌍도 놓치지 않게끔 해주시길 제가 네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금 의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명세서 450페이지에서 건강협의 견학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네네. 네, 선진지 이게 오대산 얘기 나오니까 진부 협의체가 지금 가는 네네네. 거죠? 네, 진부 생활에서 이제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소속돼 있는 협의체 건강위원회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디라고 안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5대 산이 나오길래 네, 건강협의체는 진부구나. 협의체는 한 군데밖에 없기 진도밖에 때문에. 없- 네네네. 저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왜 가는 거라 그랬죠? 작년에 건강위원회 건강위원회. 협의체에서 저희 건강생활위원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대상 그 받아서? 이제 아, 성과금으로 네 아직까지 이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딜 가시겠다 계획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요. 그게 나오면 네. 아, 저는 이제 이거 오대선 그걸 내용을 모르고 네네. 혹시 여기만 또 보내주면 각 면에 아, 선진지 견학을 네, 네, 보내달라고 네, 하지 네, 네.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건강위원회 이제 네. 8개원면에 이제 네. 진부만 건강협의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또 저희 그 건강증진팀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과목이 다르네요 보니까. 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물품 구입인데요. 네네.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면 네네. 1년 동안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순수 군비로 1년 지나고 이제 나면 예, 1년 동안 이제 군비로 십상종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매트까지 다 지원을 받고요. 그거 되면 이제 종결이 되거든요. 이제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계속 일반 주고. 이제 주민들은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약간 이제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군비로 기저귀하고 물티슈를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예산도
매년 좀 증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아까 난임비도 똑같이 실비가 저희가 이제 임의로 그 지자체에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 저기 그 사업 실천에서 또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좋은 물품은 그럼 네네. 전달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곧바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센터에서 각각의 맡은 대상자 담당 이제 직원이 갖고 직접 가서 갖다 확인도 안부도 전하고 물품도 전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신현입니다. 설명서 455페이지하고 명세서 308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금 운동기구 구입이 2천만 원 정도 지금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죠? 네네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센터에 그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지금 운동기구 넣을 거 아닌가요? 네,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물품들이었는데요. 리모델링 하는 이제 과정에서 그 동안에 또 노후되고 했던 것들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과장님 그 건강증진센터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좀 퇴직화됐죠.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하는 일은 사실은 그 뭐 운동 경험이나 그 통합 건강 상담실에서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운동 처방사가 해주면 가서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퇴색이 됐어, 그죠? 그냥 네. 일반 헬스장으로 그렇게 네네. 운동이 되고 있는데. 네네. 아,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체 활동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필요한 주민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공간 할애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이제 전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신체 활동 습관을 형성해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그 방향으로 이제 사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력이 없는 분들은 1:1 운동 지실과 뭐 역량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저희가 내개 권역으로 다 운동 치료사들이 접목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사업에서 이제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들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올림픽 체육관이나 그런 데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혹시 저희들 그 세대 공감 센터에서 건강증진 센터 비슷하게 그거 지금 글로 네네. 이전하지 않나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야말로 지금 진보처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말 네네. 그대로 건강증진 통합으로.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우리 저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분들이 가서 건강 처방 받아갖고 거기서 뭐 근력 운동 하시고 네네. 근데 왜냐하면 근접성도 좋고 네네네. 그게 사실 우리 주 업무였었는데 지금 네네. 여기에는 올라가는 거 차량이 없으면 어르신들은 못 가잖아, 그죠? 네네. 거의 지금도 보면은 중장년층들이 그냥 자기 헬스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네네. 물론 좋지만 우리 본연의 건강증진실에서 하는 게 조금 퇴색이 지금 된 건 사실이잖아, 그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공감세대 센터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나나요, 그게? 지금 이제 노인 이제 회관이 건립이 다 완성이 돼야지 이제 노인회가 나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지금 7, 8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7, 8월에 다 완공이 돼서 갈 수가 있는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좀 늦어지면 내년 이제 봄이나 돼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바로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면 어르신들은 전에 옛날에 그 문화복지센터에 2층에 그 체력센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나 뭐 일반 뭐 공무원들 그런 분들도 가서 저녁에 간단하게 해서 일단은 가기 쉬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져 갖고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계속 그거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 그때는 다른 업무만 드셨을 때죠 아마 다른 과장님. 네네네. 그때 거기를 이제 건강증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 한번 우리 지금 여기 체력 단련실은 한번 올림픽 체육관하고 협의해서 네.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 해서 본연의 그냥 건강 증진을 네네네. 이제 세대 공감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 세대 평창읍도 이제 세대 공감 때문에 대하 본평 이제 진부도 포함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전에 그런 어떻게 특수 부위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이제 요즘은 이제 한 소규모로 10에서 15인 정도 해서 그 홈트 운동을 해서 매트 같은 거 다 대여해 드려서 저희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협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454쪽 봐주시죠. 설명 자료. 우리 금주구역 안내판 네네. 거네요. 네. 예. 요번에 이제 이래 추경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실 거죠? 네네네. 예. 제가 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네네네. 그 우리 아이들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다 보는 건데 네네네.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야 돼요. 네,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연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네. 없으시면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한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지원과장 허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분야는 당초 예산 대비 7억 5,710만 원이 증액된 28억 2,458만 1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공공의료 사업 부분에 진료 사업 운영, 의료장비 구입 자산 취득비에 350만 원을 증액한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의과 의사 배치에 따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 업무 대행 의사 관사 지원 일반 운영비에 360만 원과 진료 업무 대행 의사 관사 전세금 지원에 7억 5천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부족 및 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31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의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2023년 임금협약 상승분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주민 의원입니다. 명세서 313페이지고요. 설명서 458페이지. 진료 업무 대행 의사 관사 지금 468페이지. 설명서. 명세서의 313페이지.
대행 의사 간사 지원 이번에 셋째를 구입하나요, 그죠? 네. 지금 저희들 뭐 아까도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의사가 지금 대란인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평창 의료원에서는 뭐 원장님이야 뭐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갖고 그 보건의료원의 그 대행 의사들 그러니까 봉직이 아닌 그분들의 호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다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 이렇게 얻어준 건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주면 그 가족들이 와서 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으면 생활 인구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그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아끼지 말았으면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10실이 있는데 10실이 있는데 이제 8개는 좀 작은 평수고 지금 2칸이 이제 좀 약간 20평 규모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 대형 의사를 모시다 보니까 뭐 혼자 계시면 상관없는데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내려오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럼 3칸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전세 지원을 해드리자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간에 우리 지역에 오는 그 의사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469쪽 좀 봐주시죠. 우리 이 공무직들, 응급실 우리 공무직들 네. 보급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거기 이제 임금 협상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임금 협상이 인상분이 그 다음 연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이제 당초 예산 못 세우고 네네. 임금 협약이 이제 그 다음 연도 뭐 상반기 이제 뭐 2, 3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히 부득이 이제 추경에 1.7% 인상을 하게 돼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의료 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축산농기획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영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